항상 첫 멘트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고민을 하지만 안녕히 제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시그니처 인사를 만들까? 추천 좀 받을게요. 뭐가 좋을까? 썸네일로 그냥 할 만한 포즈를 잡고서. 뿌이 하세요, 뿌이. 근데 썸네일 도대체 무슨 알고리즘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에서 가장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자동 설정이 되나봐. 나는 그 뒤로 썸네일 다시 만드신 적이 없는데 좀 괴상한 것들이 자꾸 썸네일로 올라가더라. 자, 일단 우리 오늘 그 평면좌표랑 직선의 방정식 부분 공부를 한다고 했죠. 직선의 방정식 부분을 아마 다 끝나지는 못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우리 하다가 또 이렇게 중간에 멈출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의 욕심은 직방까지 다 끝나는 거긴 합니다. 혹시 내 건가? 잠시만. 안 끊어졌지? 자, 그래서 이제 직방까지 다 공부를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원방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그 도형 이동 파트를 공부를 또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그 특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수상 특강이 있으니까 꼭 참여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봐. 다음 주 수요일에는 없습니다. 알겠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예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가 이제 약간 좀 웃기게 그 1월 1일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월요일 이렇게가 이제 1주차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가 아니라 내일이 마지막 주차 시작이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끝나면. 네. 수요일에 무슨 며칠인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잘 몰라. 난 날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요일로 사는 사람이라서 나 오늘이 며칠인지도 몰라요. 오늘 며칠이에요? 18일인가요? 19일. 너도 모르네? 자, 아무튼 평면좌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평면좌표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순서쌍형 평면좌표 처음에 공부했었던 때 기억나시죠? 그거 바로 다음에 정비례 반비례 관계만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공부했었던 내용에 추가로 내분 외분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만 딱 올리고 끝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단어는 어떤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복소수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실 이 평면좌표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과 도형의 이동을 원활하게 학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믿지 못해 다시 한번 복습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직방, 원방, 그 평면좌표, 도형의 이동 파트를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장을 여는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분 외분이라는 개념만 여기에 이제 살포시 하나가 더 올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정확하게 외워주실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보통 공식은 좀 외워라라는 얘기를 잘 안 하지, 그치? 보통 이제 외워지게끔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평면좌표 단원에서는 그 공식을 좀 외우지 않고 문제를 당연히 풀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의 차이가 조금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효율을 위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이걸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직방, 원방 문제를 푸실 때 그 개념이랑 직접 연결이 되지는 않지만 문제를 푸실 때 이제 다양하게 그 내분, 외분이라는 개념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식들을 좀 잘 외워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릴게요. 당연히 이해가 필수이지만 외워지는 때까지 기다리기보단 의도적으로 좀 외우려고도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페이지부터 봅시다.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이라는 점과 5라는 점이 있습니다. 수직선 위에 1과 5, x는 1, 그 다음에 x는 5라는 그 두 개 점이 있는데 당연히 얘네 두 개 사이의 길이가 얼마야? 4지, 그치? 여기가 a 빼기 a랑 b라고 한다면 그럼 두 점 사이의 길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b 빼기 a가 되겠죠. 그 얘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좀 너무 무시당하는 거 같죠, 그렇죠? 자, 넘어가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개의 점의
그 좌표 사이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식으로 절대값 a-b 혹은 절대값 b-a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차피 이거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똑같이 b-a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길이라고 하는 건 그 좌표들 사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 근데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절대값 기호를 이용해서도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 그냥 적혀 있으니까 나도 같이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근데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수직선이 아닌 좌표 평면. 그러니까 성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두 개의 성분, x축과 y축, x좌표랑 y좌표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하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일사분면에 있는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 이렇게 두 개의 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3학년 때 공부하셨을 텐데. 약간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채셨을걸요. 왜냐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뭘 공부했냐면 제곱근을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그때는 이렇게 아니다. 바로 여기서 쓸게요. 여기가 이제 2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가 3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두 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약간 피자 모양처럼. 그래서 여기 점이 꽝 찍혀 있는 상태에서 얘가 뭐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는 이 길이를 구하고 그 길이는 곧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2에서부터 그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갔군. 해서 이제 루트를 이용해서도 표현을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1이었고 여기의 길이가 얼마지? 2가 돼. 네. 여기에 있는 이 길이가 내가 좀 귀가 좀 잘 안 들렸나 봐요. 한창이 들렸어. 네. 근데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얘는 2 플러스 루트 5다. 뭐 이렇게 이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개념 자체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그냥 나와 있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당연히 그러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게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공부했었던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언급이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공부할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심화된 문제, 확장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라는 문제를 은근슬쩍 내고 은근슬쩍 풀어보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적용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미 알아요. 당연히 내가 여기에서 이 길이를 구하고 싶다면 너네들은 뭘 조사해야 되겠냐? 당연히 이 두 점 사이에 일단 뭐랑 뭐? 이거 수학적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내가 이걸 하고 이걸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뭔데 이게? 이 두 개의 점 사이에 x, 그러니까 자꾸 자신있게 얘기해 보셔야 돼요. 뭐겠습니까? x좌표의 거리, 차이. x좌표끼리의 차이, 그쵸? 얘는 그래서 y좌표끼리의 차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x1, y1이라고 두고요. 이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둔다면 그럼 당연하게도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두 개의 x좌표 길이의 차이가 될 테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x2 빼기 x1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길이는 y2 빼기 y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중요하니까 괄호를 일단 묶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길이랑 여기에 있는 이 길이를 각각 어떻게 해가지고 계산한다면 각각 제곱해서 더해준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보통 이제 길이는 d, 디스턴스 앞 글자 d를 따가지고 이제 d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d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d는 하고서 한번 불러보자. 자, d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루트 일단 먼저 들어가요. b제곱은 이렇게 쓴 것이 아니니까 d는 그래서 x2 빼기 x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좀 길게 했어야 되겠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다. 결국엔 내가 그러면은 자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의 그 순서는 x1 빼기 x2라고 쓰나 x2 빼기 x1이라고 쓰나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내 이렇게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림을 매번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x좌표끼리의 차이 쓰고 y좌표끼리의 차이 쓰고 그냥 그것들을 제곱만 잘 해주시면 될 겁니다.
지금 x1 빼기 x2라고 잘못 착각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결국엔 이 전체적인 틀은 기억은 좀 해두시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나중에 익숙해졌을 때는 매번 그림을 그리지는 않겠지만 익숙해지기까지의 과정에서는 그림을 매번 그리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내가 늘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결과만을 이렇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야 이 과정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식을 까먹고 싶어도 까먹을 수가 없게 돼요. 마치 여러분들의 뭐 첫사랑의 이름이라든지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돼요. 그러니까 인상 깊게 남아있고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잘 안 외워진다. 뭐 예를 들어 내가 그 3년 전에 내 뒤에 왼쪽에 대각선에 앉았었던 그 어떤 친구의 이름이 지금은 당장 기억이 나진 않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얘는 절대로 기억이 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외운다라는 것도 요령껏 외우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무대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좀 더 요령을 좀 가미해가지고 외우시면은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x좌표끼리의 차이랑 y좌표끼리의 차이를 우리 관심 있어 해야 된다 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그럼 걔네들을 구해서 뭐해? 그것들을 제곱제곱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d를 구하시면 된다.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 복습을 한 거예요. 복습. 그 기존에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까지의 내용이냐면 네, 334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의 내용을 일단 잠깐 다시 한번 쓱 가볍게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성분의 내분과 외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 드릴 테니까 지금 잠깐 읽고 계세요. 아, 334페이지까지 읽는 겁니다. 복습. 이렇게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시키는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을 들어서 이해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주셔야 돼요.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해준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고 여러분들이 주체성이 큰 이용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업을 해주는 것은 좀 효율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숨은 뜻은 이 책을 좀 읽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능력을 좀 키우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께 중요하고 좋은 시간일 거예요.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읽으시니까 이 책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관심 있으시면 예시도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 보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지금 1사분면에 있는 그 점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분면에 있을 때도 통하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한번 해보고 그때도 이제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신다면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딱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면은 딱 이 1사분면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만 그게 성립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그랬다면 미리 그때 말씀을 드렸겠죠.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을 보아하니 이 점의 위치는 딱히 상관은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좌표들 사이의 거리, 차이가 중요한 거지. 이 좌표들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자, 다들 읽어보셨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내분과 외분이라는 개념으로. 책을 먼저 읽어보신 분들, 책을 먼저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내분과 외분을 설명하고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속에서는 비례식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사실 이 수학의 어떤 원리나 성질, 공식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때 너무 딱딱하게 대수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례식을 가지고 증명을 한다면 당연히 공식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내분과 외분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에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설명보다는 좀 다른 나만의 방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학습을 하는 거니까 지금 꼭 잘 들어주시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시 나중에 강의를 반복해서 듣지 않고 싶다면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니까 좀 옆에다가든 아니면 뭐 어디 뭐 연습장에다가든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시작합니다. 일단 좌표 평면이 아니라 수직선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A랑 B라는 그 두 개의 점 사이를 우리가 M 대 N으로 내분하고 싶어요. 우리가 내분이라는 개념과 외분이라는 개념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한자 좀 압니까? 한자 내랑 외. 내가 무슨 뜻이고 외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내가? 그치, 안쪽. 외가? 바깥쪽. 그치? 네, 안 내자랑 바깥 외자를 써서 이제 우리가 그 용어를 정한 건데 요즘 그 뉴스 같은데 보면은 뭐 어린 친구들의 그 뭐랄까 어휘력이라든지 문해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약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한자 때문에 그래요. 한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앞으로 쭉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를 하면은 초등과정에서는 별로 안 나왔어. 초등과정에서는 최대한 너희들을 배려해서 그걸 순우리말로 바꾸기도 하고 뭐 어쩔 수 없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냅뒀겠지만 좀 우리말로 좀 바꿔가지고 좀 한자를 최대한 많이 안 쓰는 형식으로 그 자꾸 개정이 되어 왔었거든.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그 전문적인 용어를 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용어들은 다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좀 공부를 철저하게 좀 잘해두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도 한자를 많이 아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글자랑 한자랑 자꾸 좀 연관시켜서 받아들였었던 그런 습관 때문에 그런지 많이 아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모르는 단어를 딱 봤을 때 그 단어의 뉘앙스가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뉘앙스 같은 것들도 좀 느껴질 수 있도록 한자 공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렇죠? 방학 때 좀 시간 많으실 때 그때 이제 뭐 자격증 시험 보듯이 막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가 되게 하기 싫을 때 막 백과사전만 펼쳐봐도 막 기분이 좋고 막 재밌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시험 공부를 해야 되거나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당장 뭐 내가 150문제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뭔가 멍 때리고 있어도 막 기분이 좋고 뭔가 막 전혀 관심 없었던 뭐 예술의 역사 막 이런 것들 막 백과사전 펼쳐봐도 막 괜히 재밌잖아, 그렇지? 그럴 때 한자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어쨌든 그래서 내분과 외분에는 내자랑 외자가 안쪽이다 바깥쪽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분이라는 게 뭐겠어요? 분? 나누다라는 소리. 그러니까 나누다라는 게 나누기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쪼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에서의 뉘앙스는. 그러니까 내분은 안에서 쪼갠다라는 말이고 외분은 바깥에서 쪼갠다라는 얘기야. 바깥에서 쪼갠다라는 말이 좀 뭐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선이 이렇게 딱 하나 있을 때 내분 뭐 안에서 쪼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쪼개는 것 같긴 한데 선이 하나가 있을 때 바깥에서 쪼갠다? 바깥에서 쪼개? 어떻게? 응? 쪼갠 거야 이게? 약간 좀 이해는 안 되긴 하겠지만 납득은 안 되긴 하겠지만 수학적으로는 이제 그걸 말하는 건 맞기는 해요. 자 어쨌든 m 대 n으로 내분하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안을 m 대 n이 되도록 양이 m과 n만큼의 b가 되도록 안에서 분할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략 한 요 정도쯤 이렇게 다 끊어놓고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양과 여기 있는 요 양이 각각 몇 대 몇이라는 비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m과 n이라는 비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길이가 m과 n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b가 m 대 n이라고요. 이게 내분의 근본적인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분이라는 것을 볼 때마다 항상 이러한 그림이 연상되어 있어야 돼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직선 위에 2가 있고요. 여기 10이 있습니다. 10보다는 14라고 표현해볼게요. 14? 이거를 우리가 1대2로 내분해 보도록 할게요. 2랑 4라는 것을 1대2로 내분한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길이가 좀 짧을 거고 여기에는 길이가 좀 길 거야. 그리고 얘가 1대2라는 길이 b를 갖고 있겠죠. 자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가 1대2로 쪼개진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실제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당시에 그 수직성 공부했었을 때 당시에 2단원이죠. 중학교 1학년 1학기 2단원에 수직성 공부하셨을 당시에도 제법 이런 문제들 많이 풀어봤고요. 심지어 어디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냐면 초등학교 때 우리가 뭐 소수, 분수, 뭐 이런 자연수 이런 것도 연산할 때도 심지어 이거를 은근슬쩍 내는 경우들도 제법 봤어요. 나는 초등학생들 가르치면서 야 신기하다 이거 고등학생 1학년짜리 애들이 푼다고 내는 문제를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내네? 이런 생각들도 덜어 하게 됐었는데 여러분들 이미 이거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뭐 먼저 구하고 싶어요? 이걸 1대1로 쪼개고 싶은데 네, 오케이. 2랑 14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하고 싶죠. 자,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12가 되죠. 이 12이라는 그 12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12만큼의 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 12만큼을 1대2로 쪼개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쪼개면 되겠어요? 몇과 몇으로 쪼개면 될까? 4랑 8. 근데 그 4랑 8이라는 걸 혹시 막 냈다 찍었나요? 아니면 어떤 나름대로 계산을 했나요? 계산을 해보셨어요? 그럼 어떤 계산을 통해서 4랑 8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12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3으로. 네 맞아요. 3으로 나눠주고 싶어요. 그럼 왜 우린 3으로 나눠주고 싶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한 도막이고 얘가 두 도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도막이고 두 도막이니까 전체는 몇 도막이에요 이거? 세 도막이죠. 그래서 난 12를 세 도막으로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개로 나누니까 결국 한 도막당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한 도막의 길이는 4가 되고 이 두 도막의 길이는 8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이 숫자는 뭐겠어요? 이 점의 좌표? 괜히 여기까지 다 해놓고서 4요 이러면 진짜 안 되지. 우린 이 길이가 4라는 것을 구한 거예요. 이 길이가 4라는 거. 그럼 당연히 여기가 2였고 이 길이가 4였으면 여기는 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6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일단 처음에 제일 먼저 뭘 구했냐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어요. 14 빼기 2를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 그것을 전체 도막의 개수 세 도막으로 나눴어요. 1 더하기 2라는. 그런데 얘가
이 한 도막의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한 도막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원래 기존에 출발하고자 했었던 2에다가 더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도 가능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14 빼기 2라는 그 전체 길이를 우리가 1 더하기 2라는 세도막으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것에 2배만큼에 해당하는 두 도막의 길이를 구하고 그것을 14에서 빼는 것도 괜찮겠죠. 이게 내분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그러니까 내분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너무나 딱딱하게 비례식 가지고 정리를 하고 막 증명을 하면 당연히 6이라는 값을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구해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내분과 외분을 공부할 때마다 오직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공식밖에 안 떠올라요. 근데 나는 너네들의 머릿속에 내분, 외분 하면은 이런 그림들이 연상됐으면 좋겠어.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 때 기가 막힌 방법대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당장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는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빨랐겠죠. 공식을 그냥 외우기만 한 친구들이. 그렇지만 좀 더 응용되고 확장된 문제들을 풀 때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사고하면서 길렀었던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기깔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실제로 아주 좀 현명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 상황에 그대로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우기가 좀 아쉬운데 이거 여러분들 좀 보고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 옆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여기서 뭐부터 먼저 구할 거라고요? 네, B-A를 먼저 구할 거예요. 왜? 이 B-A가 뭔데 의미가?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그럼 이것을 내가 뭐로 나눠가지고 한 도막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뭐로 나누죠? 그렇죠. n 플러스 n으로 나눠서 한 도막의 길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에서 한 도막의 길이를 구했습니다. 뭐 거기서 멈춰? 아니죠. a에다가 n 도막의 길이만큼 더 할 건지 아니면 b에다가 n 도막의 길이를 빼줄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정해서 위에는 뭐 파란색 펜으로는 저기서부터 더하는 거, 밑에 빨간색으로는 여기서부터 빼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뭘 해줄까요? 곱하기 m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줘요? a에서부터 더해주면 돼요. 맞아요. 이게 끝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는요. b-a 그냥 그대로 가죠. n 플러스 n이라는 걸로 나눠줍니다. 거기에다 곱하기 몇을 한 것을? n을 한 것을 b에서 빼주는 것도 괜찮다. 그래요. 요거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내분점 공식 유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원리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방법 먼저 이해를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블에 소개가 되어 있는 비례식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실제로 그 두 개의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35페이지 여기 그냥 계속 잠깐만요. 335페이지까지만 보셔도 충분하겠다. 335페이지까지만. 그래서 일단 이 방법 먼저 공부하시고요. 메모해둘 거 메모해두시고 실제로 계산도 다 해보셔서 얘랑 얘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그 다음 얘가 증명한 그 결과랑 얘랑 서로 똑같이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친구는 x1과 x2 이렇게 이제 세팅을 했으니까 좀 헷갈리게 되는데 좀 얘랑 통일 좀 시켜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꾸세요. 여기 A랑 B를 얘처럼 x2, x1으로 바꾸시면은 그때 이제 얘랑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테니까 알겠죠?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때리고 안 때리고 있으면 어떡해. 저 대부분이 다 한 것 같으니까 같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메모만 해놓고 끝내주시지 말고 항상 좀 끝까지 해봐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부분까지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힌트를 드렸으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미션들은 여러분들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미션 어떤 거 드렸어요? 이거 계산을 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봐. 이것도 계산해봤을 때 그들과 같은지 확인해봐라. 얘 방식대로 비례식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도 그들과 결과가 같은지 확인해봐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증명을 해도 괜찮다는 거니까. 근데 이거 메모만 해놓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나머지 분들 혹시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계속 나가도 되겠죠? 어때? 결과가 똑같았습니까? 그렇게 해봤을 때? 네. 비례식 세워서 문제를 푸는 거는 원리가 되게 간단해요. 여기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 그걸 x라고 해볼게. 그러면 x 빼기 a라는 것과 그 다음 b 빼기 a라는 b 빼기 x라는 것이 그들 사이의 b가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m 대 n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x 빼기 a 곱하기 n는 b 빼기 x 곱하기 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잖아. 그때 이제 x는의 꼴로 만들어 주신다면 그들과 계산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온 그 계산 결과가 뭐 다들 구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m 더하기 n 분의 뭐였습니까? 여기가 m 이거 우리 a랑 b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m b 플러스 n a 이렇게 나오신 거 맞아요? 왜 다들 대답이 없어? 아 나왔지 진짜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분점 공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조금 여러분들께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것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점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얘와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간혹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와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한 거 똑같은 말 아니야? 아니야, 달라. 얘랑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한 것과 얘랑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한 것 그건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m 대 n이라는 것은요 얘와 얘를 m 대 n으로 내분했다라는 것은 얘까지의 거리가 m이고 얘까지의 거리가 n이라는 b를 갖고 있게끔 분할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얘부터 먼저 얘기하면요 얘랑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해주세요 그러면은 얘까지의 거리가 m, 얘까지의 거리가 n이라는 b가 될 수 있도록 내분해주세요 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와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해라 라고 한다면 한 요 정도쯤 점 찍고 m 대 n이 될 수 있도록 쪼개줘야 돼. 완전히 다른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유념해 두세요. 그래서 뭐랑 뭐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그 처음에 나온 것이 m, 두 번째 나온 것이 n 그들 사이의 거리 b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과 7을 1대 5로 내분. 그러면은 수직선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고 그 다음에 이게 1대 5가 되도록 내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7과 3을 1대 5로 똑같이 내분하면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어떤 점이 여기가 1대 여기가 5가 되도록 이렇게 내분하겠다. 그래서 먼저 부른 것이 먼저 있는 숫자예요. 나중에 부른 것이 나중에 있는 숫자예요. 혹은 이제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죠.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였고 그러면은 여기가 B와 A를 1대 5로 내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점, 그 알파벳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숫자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B와 A를 1대 5로 내분한다면은 B까지의 거리가 1이고 A까지 거리가 5가 되도록 그렇게 내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온다면은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된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외분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외분. 자, 외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습니다. A와 B를 M 대 N으로 외분하겠다. 자, 그런데 이 M 대 N이라는 것을 좀 숫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3대 2로 외분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어디서 분할을 하겠다는 걸까요? 내가 방금 전에 그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할 때 얘까지 거리가 M이고 쟤까지 거리가 N이다 라고 의미를 좀 강조했었던 이유가 있어. 여기서 그게 그대로 활용되는 거거든요. 얘까지 거리가 3이고 얘까지 거리가 2가 되도록 바깥에서 분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할하면 좋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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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에 위치했을 겁니다. 그래서 쫙 선을 그려보면 얘가 3이 되고 얘가 2가 되니까 3대 2로 외분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바깥에서 얘까지의 거리가 3이 되고 얘까지의 거리가 2가 되도록 하는 그 점이 궁금한 거야. 그게 도대체 뭘까? 그게 3대 2로 외분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4대 5로 4대 5 4대 5는 너무 좀 긴 것 같으니까 잠시만 그냥 4대 1이라고 바꿀게. 4대 1로 내분, 아니 4대 1로 외분한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대 1로 외분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요 정도쯤이 한 4가 되고 요게 이제 1이 되도록 하는 그렇게 이제 외분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그럼 2대 5로 외분한다. 2대 5로 외분한다. 그럼 그때는 어떤 점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이건 반대로야. 여기까지 거리가 2가 되고 저기까지 거리가 5가 되도록 하는 그 외분점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때? 할 수 있겠어요? 쉽죠?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4대 1로 내분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어디 있겠어요? 얘까지의 거리가 4고 얘까지의 거리가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4대 1로 내분이냐 외분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그들 사이에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m이 n보다 더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그게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상황으로 좀 나눠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만약에 m이 n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은 얘까지의 거리가 더 길다라는 거죠. 얘까지의 거리가 더 상대적으로 짧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럼 어디 있겠어요? 1번, 2번, 3번 어느 곳에 위치해 있겠습니까? 3번에 위치해 있겠죠. 다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n이 되도록 그렇게 바깥에서 분할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m이 n보다 더 크다면요. 자, 만약에 두 번째 m이 n보다 더 작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1번, 2번, 3번 어떤 구역이 있겠어요? 그때는 1번 구역이 있겠죠. 그래서 얘까지의 거리가 n, 역시 쟤까지의 거리가 n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쪼개는 것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래쪽에다 표시를 할게요. 얘까지의 거리가 m, 얘까지의 거리가 n이 되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1번 케이스고요. 요게 2번 케이스가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다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m과 n이 서로? 그렇지. 자, 얘까지의 거리랑 얘까지의 거리가 서로 똑같은 즉 한마디로 1대1로 외분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대1로 외분? 얘까지의 거리랑 얘까지의 거리가 서로 똑같대요.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1번에 있어야 돼? 2번에 있어야 돼? 3번에 있어야 돼? 아니야, 없죠. 우리가 외분이라고 하면은 바깥에서 분할해야 되잖아. 그럼 절대로 2번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대1로 외분? 그럼 1대1? 1대1에 갑자기 꽂힌.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랑 이쪽이랑 똑같으니까 가운데 있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은 1대1로 외분이 아니라 1대1로 내분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찍히는 거죠. 딱 정답은. 그쵸? 1대1로 외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제거리랑 얘가 제거리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적어도 이만큼의 차이는 반드시 존재할 텐데. 그쵸? 그래서 1대1로 외분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상황만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자, 그럼 첫 번째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뭘 먼저 구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내분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부터 먼저 구할까? b 빼기 a부터 먼저 구하죠. b 빼기 a를 먼저 구해서 이제 요 길이를 구합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2번 상황 말고 1번 상황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 길이를 구했는데 요 길이가 결국 몇 도막에 해당하는 길이에요? 맞아, n 빼기 n 도막에 해당하는 길이에요. 그렇죠? n 빼기 n 도막에 해당하는 길이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는 요 길이가 이걸로 나뉘어진다면은 한 도막의 길이를 알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거기에다가 m을 곱해서 얘를 구하든 아니면 여기에다가 n을 곱해서 이제 요걸 구하든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분에 썼던 것과 똑같죠? 그래서 여기다가 m을 곱한 다음에 a에서 더해주던지 아니면은 반대로 저기 b에다가 또 더할 거야. 무엇을? b 빼기 a 그 다음에 m 빼기 n 곱하기 n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역시 같은 그 결과를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나 어차피 계산해 보시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이때도 더하기고 이때도 더하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괜히 내분 생각하면서 b에다가는 못 빼는 거였지 하면서 여기다 빼기라고 쓰면은 자기 혼자 뒤로 보내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있나요? 다 됐나요? 자, 아래에 있는 것은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야. 뭐부터 먼저 구해요? b 빼기 a를 먼저 구해서 일단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죠. 근데 그것은 몇 도막의 길이에요? 그치? n 빼기 m 도막의 길이. 이거는 n 빼기 n이 아니라 n 빼기 m이 되겠지, 그치? 그게 이제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도막의 여기에 있는 요 길이를 도막의 개수로 나눠준 거니까 한 도막의 길이가 나올 겁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다가 m을 곱한 것을 a에서 어떻게 해주면? a에서 어떻게 해주면? 그래, 빼주면 왼쪽으로 갔으니까 빼주면 이제 제가 나오겠지. 아니면 b에다가 또 빼주면 되겠지. 무엇을? b 빼기 a를 n 빼기 미안해. n 빼기 m으로 나눈 것에다가 곱하기 n을 한 것을 빼줘도 역시 같은 결과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얘랑 얘랑 얘 각각 계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얘도 비례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습니까? 얘랑 얘 요거는 x m 대 n으로 외분, 그럼 x 빼기 a와 x 빼기 b가 m 대 n이다 라고 비례식 세워가지고 문제 풀 수 있겠죠? 이 상황은 어떻게 써요? 당연히 a 빼기 x, b 빼기 x가 m 대 n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겠지. 항상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대수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더 깔끔하고 단순하게 결과가 구해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맞들리지는 말아라. 알겠죠? 이걸 공부하는 게 우리가 내분 외분을 공부하는 본질적인 의미니까요. 알겠죠? 정리해봐. 혹시 종이 필요하신 사람 있어요? 나 좀 연습장 필요한 것 같다.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두 장, 저기 두 장 놓을 테니까 필요한 사람 하나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내분점 공식 이야기했었을 때 그때 공식이 뭐가 나왔었냐면은 n 더하기 n 분의 nb 플러스 na라는 형태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산 결과를 뽑아내고 난 다음에 얘랑 최대한 닮게 정리를 해보십시오. 얘랑 최대한 닮게, 알겠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뭔가 관련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신다면 그 둘을 한꺼번에 외우는 게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외우는 요령도 좀 이따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분 결과값은 요게 나왔어. 외분 결과값은 뭐가 나올지 얘랑 최대한 비슷한 꼴로 정리해서 표현을 해보십시오.
결과 다들 구해보셨어요? 어때요 얘네들? 결과가 다 어떻게 나옵니까? 다르게 나오나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 구분을 지어봐야 되나? 어때요? 다 같게 나왔어요? 네, 그럼 걱정할 게 없네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도 특히나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달리 나왔었다면 되게 골치 아팠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게 아니네, 그치? 똑같은 공식으로 쓸 수가 있고 비례식으로 나타냈을 때도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네, 그래요. 자, 요건 어땠어요? 이거랑 같이 최대한 비슷한 모양을 바꿔봤을 때 어떻게 식을 말씀하실 수 있나? 한번 불러볼까? 얘랑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불러보세요. 여기서 나온 그 결과 M 마이너스 N 마이너스 AN NA 네. 어때요? 너무 다행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는 플러스고 외부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이 전체적인 틀만 유지를 잘 시켜줬을 때 둘 다 동시에 다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 여러분들께 이거를 어떻게 외우라고 안내를 드리냐면요. 자, 뭐 예를 들어 A와 B를 아니면 뭐 어떤 숫자를 쓰겠죠. 뭐 3과 뭐 10을 뭐 2대 3으로 내분해라 혹은 외분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 마치 이거를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그냥 작게 이걸 분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M이고 얘가 N이잖아, 그치? 내분이면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해. 그 다음에 이 분자 부분에 쓸 것은 자, 내가 지금 뭐부터 썼어? M부터 썼어? N부터 썼어? 뭐부터 썼어? M부터 썼지, 그치? 2부터 썼지? 그래서 크로스한 거를 이쪽 자리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한 걸 저쪽 자리 N부터 먼저 썼으니까 여기도 N부터 먼저 쓰시고 N을 마지막에 썼으니까 여기도 N을 마지막에 쓰는 그래서 A 대 B를 2대 3으로 내분한다?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바로 여기다 그냥 더하기 써주시고요 크로스 먼저 이쪽 크로스는 나중에 그리고 그들도 더하기 만약에 외분이라면은 얘 빼기 얘 이거 빼기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순식간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7과 13이라는 것을 1대 2로 내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쓴다고? 1 더하기 2 하고서 크로스 무슨 소리 크로스 미안 내가 틀려버리네. 크로스해서 여기 분자 부분 뭘 쓴다고? 13 그 다음에 당연히 내분이니까 더하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한 거 뭘 쓴다고? 14 네, 14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이끌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M부터 먼저 썼으니까 M부터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얘랑 순서가 동일하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알겠죠? 느닷없이 A가 먼저 튀어나오지 않는다고. 여기는 M이 먼저 써졌는데 여기는 N이 먼저 써주면 너무나 이상하고 어색하잖아요, 그렇지? M이 써졌으면 M이 먼저 써주면 된다고. 알겠죠? 여기도 M이 써졌으니까 M이 먼저 써주면 된다고. 오직 바뀌는 건 뭐밖에 없다? 플러스랑 마이너스 얘네들만 바뀌는 것밖에 없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평면좌표에서의 내분과 외분이에요. 평면좌표, 좌표평면이었어. 미안해. 평면좌표는 이제 그 좌표 평면 위에서의 그 점을 지칭하는 게 평면좌표고요. 좌표 평면이라는 것은 그 좌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요. 되게 좀 뭔가 순서만 바뀌었는데 되게 다른 걸 지칭하고 있죠. 자, 이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은요, 그냥 성분이 하나가 더 추가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실 텐데 내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차피 외분은 시스템상 똑같을 테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점을 내가 M 대 N으로 내분하고 싶어요. 그럼 그 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얘랑 얘의 X좌표가 M 대 N만큼 쪼개지는 것이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Y좌표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하고 보시면 아니다 너네들은 책에 써져 있을 테니까 책을 돌리면 되겠구나. 네 나는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 책만 돌리면 되겠네요. 어차피 이걸 돌려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얘가 m이고 얘가 n이야 길이비가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두 개의 점에 x좌표끼리의 m 대 n 내분점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얘랑 얘를 m 대 n으로 쪼개는 그 내분점을 찾아주시면 그럼 당연히 그게 이 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즉 x 성분도 y 성분도 그냥 똑같이 m 대 n 내분을 해서 써주시면 돼요. 즉 한마디로 우리가 수직선에서는 공식을 하나만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면 됐었지만 얘는 두 개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공식을 두 개 적용시키는 차이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더 귀찮아질 뿐이라는 얘기지. 그것 말고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평면좌표, 자꾸 좌표 평면에서 내분과 외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냥 좀 더 귀찮은 작업만 해주시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아까의 상황과 달라지는 건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하나가 더 추가로 생성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삼각형에서의 무게중심. 여러분들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어떤 삼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무게중심이 뭐지? 예. 아니. 자, 무게중심은 이 각각 이 꼭지점에서부터 대변의 중점에다가 똥 아니에요? 얘 반대편에 있는 대변의 중점에다가 선을 그었을 때 우리가 이걸 중선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 삼각형의 세 개의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선을 쫙, 여기서부터 중선을 쫙, 여기서부터 중선을 쫙. 괜찮아. 요거 이렇게 하면 눈치 보지.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뭐다? 무게중심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무게중심이 갖고 있는 성질을 우리가 그때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성질이 뭐냐면 이거 여기 안쪽에 있는 6개의 삼각형이 전부 다 넓이가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길이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었어. 여기 있는 요 길이랑 여기 있는 요 길이가 몇 대 몇이다? 2대1.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단어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길이가 2대 1이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길이가 2대 1이고 요것도 결국 길이가 이제 2대 1이.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x3, y3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점이 무슨 점이라고 했지? 야, 이 방금 얘기했던 중점, 그렇지? 그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은 이제 2분의 중점이니까 1대1로 내분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는 그냥 딱 정중앙이라 생각하면서 그냥 평균 내듯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2분의 x2 더하기 x3 그다음 컴마 2분의 y2 더하기 y3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있는 빨간색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2대 1로 이 두 개의 점을 내분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여기 옆에다가 x1, y1 그 다음에 여기에 2대 1 1대 2로 바꿔 쓰지 마. 알겠죠? 여기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외웠었던 그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이제 가상의 선을 그린다 생각하고서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얘 너무 기니까 패스 1 곱하기 얘 해서 이제 더하기 1 곱하기 이제 x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냥 쓰자. 또 헷갈리겠지. x2 더하기 x3 이렇게 뭐 y도 역시 마찬가지로 쓰면 되겠죠? 자, 계산해보시면 어떡해? 2랑 2랑 서로 약분되면서 얘네 두 개가 더해진 거 그 다음 여기 x1이야 하니까 이제 뭐분의 3분의 x1, 2, 3의 합. 그 y도 똑같겠지. 뭐 y는 다르겠냐, 그렇죠? 완전 똑같이 대칭 형태로 써져 있는데. 그래서 3분의 y1, 2, 3 걔네들의 합.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이 무게중심의 좌표는
마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개의 점에 뭐를 구한 것과 똑같아? 평균을 구한 것과 똑같아. 뭐 점의 평균이란 말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 점의 좌표를 평균 내듯이 그렇게 구해주시면 그것이 곧 무게중심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중점이 2분의 삐리리였듯이 무게중심은 3분의 그들의 합이라고 써주시면 된다. 이해됐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으신 분 있나요?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평면좌표가 좌표평면이 끝났습니다. 미쳤나봐 진짜. 너 오늘 왜 그러지? 아니다. 근데 이번 단어 이름 평면좌표가 맞아. 잠깐만. 이번 이 단어 이름 평면좌표가 맞습니다. 평면좌표가 끝났습니다. 평면좌표든 좌표평면이든 그냥 뭐 단어 이름 그냥 내가 부르고 싶은데 부르면 되지. 근데 그건 아니야. 안 돼. 네. 안 돼. 안 돼. 멋쩍어가지고 한 얘기. 자, 직선의 방정식 보자. 직선의 방정식.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예전에 언젠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언제 들어봤지? 왜 눈을 피해 자꾸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 타이밍에 지그시 바라보면은 괜히 막 바깥에 한번 쳐다보고 볼 게 뭐 있어? 아파트밖에 없는. 자, 직선의 방정식 언제 처음으로 공부했었지? 알았어, 내가 등 돌고 있을 테니까 얘기해봐. 부끄러워서 그러지? 괜히 또 말했다가 틀릴까봐.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말해도 내가 안 보고 있으니까 몰라요. 자, 틀려도 괜찮아. 자, 뭐지? 언제 배웠지? 아, 진짜 모르나 보네? 2학년 1학기 맨 마지막 단원에서 공부했잖아. 2학년 1학기 맨 마지막 단원에 1차 함수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그때 처음으로 되게 좀 뭐랄까 깜짝 놀래 어떤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래프는 함수의 전유물인 줄 알았단 말이야. 1차 함수들만이 이제 그래프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의 그래프들을 그리고 난 바로 직후에 배웠었던 단원이었거든. 근데 우리한테 그때 당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y는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 그릴 수 있지? 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그릴 수 있지. 그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가 우리한테 야, 그러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는 그 방정식도 그러면 그래프가 있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야, 방정식 그래프가 어디? 라고 얘기를 하다가 똑같네.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도 그래프가 있나? 근데 당연히 얘랑 똑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래프가 뭐 얘랑 다른 게 오히려 더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럼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까?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 방정식의 그래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정식의 그래프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었냐면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좌표랑 y좌표 얘네들을 가지고 순서쌍을 만들어. 그 순서쌍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갖다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어 표현한 것을 우리가 그 방정식의 그래프라고 했다. 근데 이게 함수의 그래프랑 똑같잖아, 사실상 정의가. 그치?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도 어떻게 얘기했었어요? 그 함수 관계식을 참이되게끔 하는 x와 y의 쌍들을 순서쌍으로 표현하고 이 순서쌍들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표현한 그것을 우리가 그 함수의 그래프라고 했잖아. 방정식의 그래프도 똑같은 거예요. 그 방정식을 참이되게끔 하는 해를 순서쌍으로 먼저 나타내고 그것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어 표현한 거.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은 이 1차 함수와 서로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1차 함수의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얘가 그대로 따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들이 다 어떤 모양으로 생겼어요? 뭐 예를 들어 원 모양으로 생겼습니까? 아니면 뭐 태극 문양처럼 생겼습니까? 아니면 별 모양으로 생겼습니까? 아니면 직선으로 생겼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요것도 어떤 모양으로 생기겠어? 직선 모양으로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제 얘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붙여준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붙여준 거야. 그때 당시에 그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공부를 했다. 이해되시죠? 그게 여기 똑같이 나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공부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다? 이런 녀석들이다 라는 얘기인 거야. 이런 녀석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탐구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나중에 그려 그거. 응? 나중에 자,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를 할 때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이 직선이라는 것은요 어떤 정보들이 있을 때 유일하게 결정이 되냐면요 일단 첫 번째 뭐가 어떤 정보가 나와 있을 때 이 직선이 유일하게 결정됩니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 첫 번째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이 직선이 이게 순상 없어요? 내가 어떤 직선 하나를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어. 내가 상상하고 있는 직선을 남들도 똑같은 직선으로 상상할 수 있게끔 뭔가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 어떤 정보들을 줘야 돼? 기울기를 줘야 되고 그 다음 또 기울기만 준다고 해서 다 아나? y절편. 이거는 이제 좀 특수한 케이스인 거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지나는 점. 즉 한마디로 직선이 하나 유일하게 결정되려면 방향과 위치가 결정되는데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 방향만 얘기했었을 때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내가 하나로 결정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걔네들 중에서 야 이 점을 지나는 거야. 그럼 이제 바로 이 직선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선을 하나 유일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 네, 방향과 위치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무슨 내용이 나오죠?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내가 이 단어 들어오면서 항상 높아심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선수 치는 게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언제 공부한다고 했지? 언제 공부했다고 했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보는 모든 문제, 진짜 모든 문제는 좀 몇 개가 아닌 게 있어요. 그래, 맨 마지막 개념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를 수 있겠다. 그거는 이제 못할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기에 있는 이 단원의 모든 문제를 이 단원의 내용을 학습하지 않고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이미 우린 배웠다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여기 이 단원에서 새롭게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저 맨 마지막 중단원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제외하고 근데 이것도 사실 그걸 몰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그것조차도 풀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단원을 왜 공부하느냐 이 목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니 이미 문제 풀 수 있으면 다 장땡 아닌가? 왜 배우는 거지? 뭘 배우겠다는 거지?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등과정에 적합한 직선의 방정식을 바라보는 자세를 알려줍니다. 그 사고의 확장을 시켜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직선의 방정식이라 하면 뭐 y는 ax 더하기 b 아니면은 ax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형태를 그냥 뭐 점 대입해서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되게 노멀하고 가장 좀 원시적인 방법? 원시적이라는 게 뭐 좀 무식한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만 학습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이 그 위에다가 뭔가 좀 이렇게 훨씬 더 개선된 그런 방향으로의 사고를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이제 그러한 게 이제 이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더 있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 바로 다음 단원에서 이제 어떤 것을 공부한다고 했지? 원의 방정식을 공부한다고 했지. 이 원의 방정식을 공부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의 것들을 거기에서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루면서 공부를 할 것을 여기서 미리 맛보기로 이야기하는 것들도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약간 그런 취지로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성을 해놨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컨셉으로 배우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럼 처음부터 쭉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자, 예를 들어서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 그럼 이거 y는 3x 더하기 b인데 1,2를 대입하니까 2는 3 더하기 b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겠네요. 따라서 y는 3x 빼기 1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풀 수 있다 했잖아. 여러분들 이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야.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다른 관점으로 보겠다. 자, 그럼 어떻게 보겠다라는 것이냐면 일단 1,2라는 것이 여기에 찍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울기가 3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뭐 대충 이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고요. 이때 이 위에 x, y라는 이 점은 요건 이제 1,2라는 점이고 그들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이용해서 x랑 y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항상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요, 그 도형을 만들 수 있는 그 x랑 y들의 관계식을 그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 x, y 그 x좌표랑 y좌표 사이에 관계식을 만드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x랑 y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이런 그래프들을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탐구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 y랑 1,2 사이에 뭐가 얼마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요? x, y랑 1,2 사이에 무엇이 얼마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는 상태지? 기울기가 3이다라는 정보가 주어진 상태지. 그럼 당연히 이 두 개의 점 사이에 x좌표 사이의 차이와 y좌표 사이의 차이를 구해서 x의 증가량 x 빼기 1과 y의 증가량 y 빼기 2라는 것이 얼마가 나온다는 걸? 3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따라서 y 빼기 2라는 것은 3괄호 x-1이라고 쓸 수 있고 y라는 것은 3괄호 x 빼기 1 더하기 2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것도 좀 일반화시켜서 바꿔볼까? a, b라고 그 다음 m도 그냥 3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m이라고 한번 바꿔볼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일반화를 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m 괄호 x-a 더하기 b라는 형태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취지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에서 이제 좀 졸업 좀 하자 이거야. 언제까지 그것만 쓰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지나는 점과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왜 이렇게 좀 삐꾸처럼 생겼냐? m 곱하기 x-a 더하기 b라는 형태로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이용해 저렇게 좀 세련된 형태로 좀 식을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일단 이 첫 번째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달성할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운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자꾸 이런 게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딱 보여주는 형태니까 저거는 이제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치? 우리가 항상 봤었던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밑에는 이그젠플 한번 같이 볼까요? 점 3,4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란 말을 딱 듣자마자 바로 이제 식을 어떻게 쓴다? 점 몇 콤마 몇을 지나고 3,4를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 2를 지납니다. 따라서 y는 2 괄호 x-3 더하기 4라고 쓰실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걸 연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목적을 절대로 잃지 마십시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당연히 두 점을 지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두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첫 번째 문제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여기 m 자리에 대신에 이제 뭐가 써지겠어요? 두 점을 가지고 구한 그 기울기가 써지겠지.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이게 써질 거야. 그치? 식 보니까 역시나 그렇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경우.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경우는 우리가 뭐 이미 그럼 뭐 x절편, 0이랑 0,y절편을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뭐 그거 여기다 대입하면 충분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역시 우리는 그것이 아닌 다른 표현으로도 그거를 바꿔서 생각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x절편이 a고 항상 절편 얘기할 때마다 떡을 먹고 싶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떡이 절편이거든요. 개그 친구 아니야. 나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개그가 아니야. 오해하지 마. 반응이 다 그래. 나 진짜 절편 좋아해요. 자, 내가 여기서 식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자, 그리고 이 식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a, 0을 지나고 0, b를 지난다는 얘기지, 그치? a, 0 대입했을 때 참이야? a, 0 네. 0, b 대입했을 땐 참인가? 네. 됐네? 그래서 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해 주시면 바로 한 큐의 해결이다. 알겠죠? 그래서 x절편이 2고 y절편이 3이다. x절편이 2고 y절편이 3이다.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형태니까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이 꼴이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대입만으로 그것을 검증해 봤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쉽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사고의 어떤 그 시스템을 저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 그냥 얘네들에게 익숙해지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가로 연습만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블 포인트 363페이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 y1이 이제 여기 왼쪽에 넘어가 있네. 오른쪽으로 넘기셔도 왼쪽에 유지시켜 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y 빼기 y1는 m 곱하기 x 빼기 x1 혹은 y는 m 곱하기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죠, 그렇죠? 자,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그럼 여기서 이제 x1과 x2 사이의 차이, y2와 y1 사이의 차이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서 써주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 좀 특수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두 개 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지. 좀 지워놓을까? 좀 너무나 재미없겠지만 두 개 점이 1,2랑 1,3 이렇게 두 개 점이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1,2, 1,3 뭐야? x는 1이잖아, 그렇지? 뭐 y 그 다음에 뭐 2,7 그 다음에 5,7 이건 뭐야? 누가 보더라도 y는 7을 말하는 거겠지, 그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잠깐만 관심 기울여 주시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같은 라인 선상에 있지 않고 좀 이렇게 기울기가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 있을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 여기는 지금 두 가지가 모두 다 써져 있죠, 그렇죠? 일반적인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그다음 세 번째, 절편이 나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쓴다?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a, 0과 0, b를 대입했을 때 참이 된다는 것도 확인을 했으니까 그럴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개념학 정하기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원을 공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하실 수 있어요. 이 탄젠트라는 것이 그 예전에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얘분의 얘가 탄젠트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울기 아니야 이거? 그렇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3학년 2학기 과정이었죠? 삼각비가 처음 나왔었을 때 그때 4분원에서 이만큼 갔을 때 이것의 x좌표는 뭐? 이것의 x좌표 요 길이 내가 그때 말했잖아. 이것의 x좌표는 뭐다? 단위원의 4분의 1이잖아. 4분원. 자, 뭐예요 이거? 어서 얘기하십시오. 이게 뭐고 이게 뭐였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몰라? 다 까먹었어요? 사인 세타가 뭡니까? 5분에서 코사인 세타는요? 5분에서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길이가 1이고 여기에 있는 게 x 좌표 이 길이가 여기 있는 것이 y 좌표는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사인 세타는 뭡니까? Y좌표. 그래서 내가 여기서 x좌표를 뭐라고 불렀어요? 코사인 세타라 부르고 y좌표를 사인 세타라 불렀죠. 여러분들 내가 제일 싫어하고 질색하는 게 배운 지 좀 지났다고 까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지 좀 지났다고 까먹을 거면 그 당시 그거 안 배웠어도 됐었어요. 그때 구경하는 것에만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절대로 까먹지 않게끔 유지시켜주는 게 학습 목표가 돼야 돼. 이거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거 벌써 까먹어서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까? 이거는 진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건 내가 내 학생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야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나랑 같이 이 부분을 공부를 하셨다면, 물론 나랑 같이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좀 늦게 들어오셔서 라든지 아니면 아직 안 나가신 분들도 있지.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이거 대답 못하면은 그거는 솔직히 나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 못하면 할 말 없는 겁니다. 알겠죠? 혹은 이제 다른 데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냥 단순히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동물원에서 동물 보는 것도 아니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배웠다면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었다라는 얘기가 당연한 게 아니고. 알겠죠? 어쨌든 그래서 탄젠트라는 것이 이 가로분의 세로에 해당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그 얘기도 안 하고 지워버렸네. 그때 이제 4분은 딱 그려놓고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에 대해서만 이제 의미를 얘기했단 말이야. 코사인은 이 교점에 x좌표가 코사인이고 사인은 이 교점에 y좌표가 사인이다. 탄젠트는 약간 좀 비중이 적었어요. 이렇게 딱 연장해 놓고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딱 이렇게 올려줬을 때 이때 요 값이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 왜냐면 여기 있는 이 길이가 1이고 여기 있는 이 y좌표가 1분의 y좌표가 탄젠트 세타였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값 자체를 우리가 탄젠트 세타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것이 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라고 이야기하시는 편이 원래 사실 더 맞아요. 근데 왜 그때 당시에 사실 요것분의 요것이 탄젠트 세타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하고 넘어가는지는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교과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3학년 2학기 당시에는 요거를 이제 탄젠트라고 좀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수1을 공부하면서 삼각비, 삼각함수를 공부하면서는 그때 요것분의 요거 그것을 이제 기울기를 우리 탄젠트의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원래 탄젠트는 그걸 나타내는 그런 아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러한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나타내는 도형. 자, 이것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그 m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녀석이고요. 얘가 이제 일반형인 거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형태다. 딱 봐도 우리한테 되게 좀 불친절하게 거의 정보를 좀 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기억을 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약간 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아이는 표준형이라고 이야기했고 좀 이렇게 싸가지 없게 우리한테 불친절하게 그렇게 이제 그냥 던져놓는 그런 형태로 이제 써놓는 것은 이제 일반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전형적인 일반형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일반형은 이대로 두고 싶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바꿔주고 싶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쭉 뭐 A랑 잠시만 말했다가 자꾸 기침이 어제도 수업을 해가지고 상담도 하고 수업도 하고 나 그때 그 1월에 한번 감기 걸린 이후로 좀 계속 특강 있고 뭐 그러잖아.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이제 강의가 오르니까 뭐 열도 안 나고 콧물도 안 나오고 뭐 다 괜찮은데 목만 안 좋아. 목만 계속. 와 진짜 여러분들 정수업 할 때도 계속 막 그 마른 기침 나오고 그러잖아. 이제 2달 넘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기침을 한번 하고 나면은 이게 멎을 때까지 좀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기침이 안 멈춰. 뭐 열도 하나도 안 나면 완전 컨디션 정상이야. 컨디션 완전 정상이면 막 뿔뿔뿔 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기침만 해. 골치 아파 죽겠어. 차라리 알튼가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또 괜히 아파.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의도치 않게 또 휴가를 가시죠, 그렇죠? 안돼.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이제 올해는 한 번 쉬었으니까 아무리 아파도 난 절대 안 쉰다. 여기에서 그냥 그 뭐 물수건 같은 거 딱 이렇게 동여매 놓으면 있더라고. 야, 숙제 다 했어. 나 말이 안 나와. 아무튼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나는 꿋꿋이 나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저도 내가 월급반만큼 수업을 꼭 할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월급반에 있으니까. 네. 뭐 오케이. 아무튼 지금 이쪽 페이지에서는 그래도 이제 일반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기는 한데 그래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더라. 근데 뭐 그냥 그것은 표준형으로 사실상 바꾼 거지 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았다라고 보긴 좀 힘들죠. 그래서 사실상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꼴로 나타나져 있으면은 별로 얘는 딱 한 가지 상황만을 아니다 딱 두 가지 상황만을 제외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일반형으로 냅둔 상태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럼 그 두 가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첫 번째 상황이 두 직선 사이의 어떤 위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일반형으로 나타내어 있는 그 상태 꼴을 이용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저기 한 단원 더 뒤로 넘어가는데 중단원 기준으로 하나의 중단 더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중단원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야기할 때 그때도 일반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 모든 상황들은 사실상 일반형보다 표준형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좀 알아두시고요.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니까 그냥 편하게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별로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없어서 넘어가자. 역시 오늘 다 끝내지 못하겠네요. 위치 관계까지만 하고 끝나겠다.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여러분들 위치 관계 대부분을 압니다. 이미 2학년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위치 관계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공부할 거냐면 저 두 장 뒤로 넘어갔었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부분을 공부하는 게 사실 오늘 이 수업에서의 그 마지막 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요 위치 관계라는 그 중단원에서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표준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y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 y는 m 괄호 x-a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 혹은 이제 y는 mx 플러스 n 뭐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표준형으로 나와 있는 그 두 개의 직선 사이의 그 위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할 수도 있고요, 일치할 수도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 그치? 이 세 가지의 상황이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인데 평행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무슨 조건이 만족되면 평행하겠습니까? 그냥 기울기가 같다 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기울기가 같다 라고만 얘기하면은 이 n이 뭐가 되든 상관없다라는 얘기인데 기울기가 같으면서 또 n은 서로 달라야 돼요. 위치는 달라야 평행하죠. 일치할 때는요 기울기도 같고 그 위치까지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일치하고 한 점에서 만날 때는요 한 점에서 만날 때 네, 기울기만 다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표준형에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근데 일반형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자, 일반형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조사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세요. 다만 이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형태에서 그들 사이의 위치 관계를 조사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뭘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면 프라임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이 프라임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프라임은 어떤 거냐면 결과적으로는 얘랑 얘는 달라요. b랑 b 프라임도 다르고요, c랑 c 프라임도 달라요. 다르면 뭐 d, e, f라고 쓰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라고 쓰냐. 그냥
여기는 원래 자리가 A랑 B랑 C의 자리였기 때문에 A, B, C를 쓰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수정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오직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난 A랑 B랑 C를 쓰고 싶은데 아니 젠장 여기 이미 얘가 선정해놨어. 그래서 나 A랑 B랑 C랑 쓰고 싶은데 라고 그냥 여기다 웨이팅 하나 걸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든지 어쨌든 A랑 B랑 C랑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D, E, F라고 쓰기에는 뭔가 문자가 너무 많아서 조잡해 보이니까 원래 A 자리, B 자리, C 자리이기도 했으니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라는 그냥 다른 문자로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 가지고 평행, 일치,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었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얘네들을 조사를 하려면 어떤 것만 해주면 되느냐? 우리가 그 직선의 파트에서 뭘 공부했었냐면 2학년 1학기 내용을 자꾸 이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야. 얘에다가 실수배를 했을 때 얘가 될 수 있다면 그럼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지? 일치한 상황이었지. 자 그럼 그거를 한번 식으로 표현해볼까? A'분의 A와 B'분의 B와 그 다음에 C'분의 C 그 세 개의 결과가 다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들의 결과가 같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다가 일정한 실수배를 했을 때 얘네들이 딱딱딱 정확히 맞춰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들 사이에 B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끼리는 같게 만들어지는데 실수배를 했을 때 아니 얘만 정말 아쉽게 달라. 마치 로또 2등 같은 느낌?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끼리는 서로 같은데 똑같이 맞춰줄 수 있어. 근데 얘는 서로 다른 경우에는 너무나 참으로 안타깝다. 근데 이 C라는 것이 나타내는 게 어떤 의미지? 이 C는 뭘 담당해요 보통? 위치를 담당해요. 얘 A랑 B가 담당하는 건 지들끼리 콜라보로 이제 뭘 담당하지? 기울기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은 서로 똑같아질 수 있는 지금 한마디로 뭐는 똑같은데 기울기는 똑같은데 뭐는 다른 상태? 위치는 다른 상태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A'분의 A와 B'분의 B와 얘네들끼리는 서로 같은데 얘는 서로 같지 않은 경우에는 무슨 상황이 있어? 이거 방금 전에 기울기는 그래 평행이겠지. 기울기는 같은데 위치는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니 젠장 얘네들부터 달라. 5,000원짜리 당첨이야. 하나밖에 안 맞았어. 하나도 안 맞은 거지? B'분의 B 첫 번째부터 틀렸어. 아예 꽝이네요. 하나도 당첨이 안 됐네. 자 얘는 그럼 어떤 상황이야? 기울기부터 달라. 그래 얘는 한 점에서 만난 상황이겠지. 그래서 일반형으로 나타냈을 때는 얘냐 얘냐 얘 지금 하나씩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같은 게 세 개가 모조리 같으냐 두 개까지만 같으냐 아예 다 다르냐 이런 하나씩 줄어들면서 우리가 그 일치하냐 평행하냐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냐 라는 것이 정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372페이지 그 다음 37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위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371페이지는 내가 지금 싹 빼놓고 얘기를 했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가 이제 수직한 경우에 기울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개 직선이 서로 수직할 때. 자, 수직이라는 것은 위치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아니면 이 기울기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당연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y는 mx 플러스 n과 수직인 직선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것을 찾기 위해선 뭐에만 집중하면 되냐면요. 일단 그것의 기울기와 이 n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만 먼저 신경 써주면 돼요. 위치는 아무런 영향을 안 끼치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y는 mx라는 것을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y는 mx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다가 원점을 지난 직선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당연히 요것과 수직인 직선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한 칸, 이쪽으로 두 칸 해가지고 1,2를 지나는 그런 나이가 되겠지, 그치? 그럼 당연히 빨간색 직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90도만큼 돈 건데? 직관적으로 한번 봐봐. 얘가 1,2를 지난다면 얘는 당연히 그럼 몇 칸과 몇을 지날 것 같아? 직관적으로. 한 칸, 두 칸 같다. 얘는? 그렇지. 그래. 이 여러분들 직관이 벌써 이렇게 갖춰져 있잖아. 얘는 두 칸 한 칸 가가지고 여기 2,-1 찍힐 거야. 그러면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까?
얘는 기울기가 아까 2였다면 얘는 기울기가 두 칸 한 칸 내려가니까 얼마야? 얘는 기울기가 아까 2였어.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 누가 마이너스 1. 그쵸? 그러니까 우연은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이게 역수가 된 것 같고 부호도 반대로 바뀐 것 같고. 그쵸?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x축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y축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서로 어떻게 됐어요? 체인지가 됐죠, 그쵸? 그럼 x축으로 나아가는 방향 그 만큼과 y축 방향으로 나아가는 만큼이 서로 바뀌었다는 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서로가 무슨 관계가 됐다는 거야? 역수 관계가 됐다는 얘기겠지. 얘가 x축 방향으로 증가한 것과 y축 방향으로 증가한 것과 얘가 y축 방향으로 증가한 것과 x축 방향으로 증가한 것이 그 길이 그 비율의 그 절대값만큼은 서로가 반대 역수의 관계라는 거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얘가 2였으면 얘는 2분의 1일 수밖에 없겠지. 그 기울기의 절대값만큼은.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증가하는 거라면 90도 돈 건 당연히 감소하겠죠. 만약에 얘가 감소하는 거였다면 그것과 90도 돈 것은 증가하는 형태겠지. 당연히 부호는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일반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얘가 예를 들어 A,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이 기울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A분의 B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것과 수직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네가 서로 X축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만큼과 Y축 방향으로 나아가는 만큼이 그 길이가 서로 어떻게 되어서 나타난다? 반대가 되어서 나타난다. 근데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 자, 여기를 내가 X라고 놓고 이걸 동그라미라고 이 직각이라고 나올게요. 근데 여기에서 요게 직각이지, 그치? 그럼 당연히 여기 X랑 동그라미랑 더한 것이 뭐야? 90도니까 여기가 동그라미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여기는 X가 되겠지, 그치? 맞아요?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내가 합동이 되게끔 적절하게 길이를 잡아보든지 아니면 닮음이 되게끔 이렇게 잡아보더라도 어쨌든 여기에서 이것분의 이거랑 여기서 이것분의 이거는 서로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대응하는 길이 사이에 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것과 이것분의 이것은 서로 무슨 관계겠어? 역수 관계일 거다라는 것을 이게 도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 맞죠? 그리고 뭐 방향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0도 돈 곳은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일 테니까. 따라서 이 친구가 기울기가 a분의 b였다면 이 친구의 기울기는 당연히 무엇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b분의 a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무조건 반대야. 역수이면서도 부호도 반대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3인 것의 수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5인 것과 수직인 것은 5분의 2. 그치? 그런 식으로. 이해됐죠? 수직인 것까지 이제 정리가 끝났다. 아,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했었던 방식이 아니라 좀 대수적이고 좀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이 위주가 되어 있어요. 내가 책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공부해 두시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서 얘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학교에서도 그러잖아. 뭐 이렇게 교과서 펴서 교과서 따라 읽기만 하는 선생님들이 제일 이렇게 좀 학생들한테 안 좋은 평을 받죠, 그렇죠? 내가 따라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좀 최대한 다른 것들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다 취합하기 위해서는 잘 기억해놓고 이것도 이제 꼭 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컨텐츠 375페이지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게 뭐냐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요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치? 네. 이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다 이거야.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 당연히 두 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하나만 있어요? 아니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죠. 왜냐면 점만 정해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점만 정해주면 위치만 정해줬기 때문에 기울기가 뭐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가 유일하게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조건을 하나 더 주겠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나는 한 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기울기가 얼마다라는 것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겠는가 라는 것에 대한 미션입니다. 자, 이 교점의 좌표를 우리가 P, Q라고 한번 해볼게요. P, Q. 그러면 이 P, Q라는 것은요, 이 직선의 방정식도 참으로 만족시키는 녀석이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도 참으로 만족시키는 녀석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어요? 당연한 얘기니까, 그쵸? 근데 이 빨간색 직선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지? 하고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가끔씩 보면 이제 수학을 너무나 잘하는 정말 직관적으로 뛰어난 어떤 그 센스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한 명씩 있을 겁니다. 각 학교마다 한두 명씩 정도씩 있을 텐데 우리는 이제 그들을 좋은 의미로 또라이라고 불러요. 수학에 있어서 또라이들이 있어요. 진짜 수학은 기깔나게 잘해. 정말 경이로울 정도예요. 나는 그 정도는 절대 아니거든요. 나는 그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수학을 진짜 잘하는 정말 머리가 수학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에 한두 명 정도씩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와서 야 이거 이렇게씩 쓰면 되지 않겠냐? 하고서 그냥 툭 던지고 그냥 간 거야. 그 친구가 이제 뭐라고 말하고 갔냐면 정말 재수없는 그 친구야. 야 이거 그냥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 곱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고 식 쓰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간 거야. 도대체가 그 아이의 의도와 메시지가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툭 하고 던져놓고 간 거야. 뭐지? 하고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 아이의 의도를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가 말한 게 과연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검증 과정만 해서 만약에 그 검증만 통과할 수 있다면 그 신이 내려주신 이 식을 내가 사용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검증 과정이 필요해요.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일단 첫 번째, 얘가 일단 어떤 형태가 되겠어? 직선의 방정식인 형태이긴 해야지, 그치? 그다음 두 번째, 얘가 이 P, Q라는 저 점을 지나야 할 거야. 그치? 맞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 얘가 직방인가? 일단 두 번째, 얘 뭐? P, Q를 지나나?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직선의 방정식인가? 즉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가? 라는 걸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요, P, Q를 대입했을 때 참인가?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 신이 내려주신 이 식이 과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자, 어때요 이거?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A, B, C, A', B', C', K, X, Y 아홉 개인데요? 에이! 야이 그래 그럼 신이 내려주신 그 메시지도 파악을 못해요 자꾸 그렇게 하면. 자, A랑 B랑 C, K, A', B', C' 우리한테 주겠죠. 알려주겠지. 그건 이제 일반화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는 상수와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너네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볼 때 그 문제 단 A, B, C는 상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 그치? 단 A, B, C는 상수다. 그때 이 상수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얘는 숫자야. 숫자인데 아직 알려주기 싫은 숫자야. 너가 구해보려. 그러니까 숫자이긴 숫자인데 고정되어 있는 어떤 숫자인데 이거를 우리가 뭔가 구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든지 뭐 등등 그러한 이유로 그냥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 숫자인 거야. 근데 변수는 얘가 시시각각 변하는 숫자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값을 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마치 x랑 y 같은 아이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y는 ax 더하기 b라고 할 때 x랑 y는 변수이지만 a랑 b는 고정된 수임사. 그렇게 해서 1차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예를 들어 y는 2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얘는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입니까? 맞아요? 그쵸? x랑 y 두 개 문자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에요. 저 근데 여기서 만약에 x가 이렇게 계산돼가지고 이게 막 서로 없어져가지고 막 상쇄가 되어서 y만 남으면 어떡해요? 괜찮아. 우리는 y는 3 혹은 x는 7 이런 것들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지수가 꼭 두 개가 완전히 다 살아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 두 개가 있든 하나만 남아있든 그래도 다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1번은 됐네요. 자, 두 번째. P(Q라는 점을 지나나? 자, P(Q를 지나는지는 P(Q를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지를 알아보면 돼. 자, 그럼 여기다 P(Q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 AP 더하기 BQ 더하기 C 더하기 K 곱하기 A 프라임 P 더하기 B 프라임 Q 더하기 C 프라임 뭐냐? 아니 이 뭐 죄다 문자가 나와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겠어. 근데 있잖아, 내가 아까 전에 이거 딱 그림 그리고 나서 이 PQ를 소개했을 당시에 너네들한테 뭐라고 있었어? 얘는 이 직선의 방정식 위에,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참으로 만족시키겠지? 역시 이 직선의 방정식도 참으로 만족시키겠지? 라고 했잖아. 그 말이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에 대입했을 때 그게 참이고 여기에 대입했을 때도 그게 참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A랑 B랑 C랑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뭐 P랑 Q 얘네들이 뭔지는 하나도 몰라도 적어도 A 프라임 P 더하기 B 프라임 Q 더하기 C 프라임이 0이라는 건 알고 A P 더하기 B Q 더하기 C가 0이라는 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고 딱 봤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거 딱 봤는데 A P 더하기 B Q 더하기 C 오 뭐야 이거 형 그치. 그럼 더하기 K 곱하기 A 프라임 P 더하기 B 프라임 Q 더하기 C 프라임은 그래. 그러니까 K가 뭐가 되든지 간에 얘는 0이니까 얘는 다 소멸되고 역시 얘 역시도 0이 되니까 0 더하기 K 곱하기 0 즉 한마디로 얘는 좌변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와, 얘 진짜 또라이네. 어떻게 이걸 만들었지? 그러면서 감사히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약간 지금 증명 방식이 좀 다른 것들과는 달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먼저 세워놓고 그걸 검증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 이게 여러분들께 알려줄 수 있는 최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거를 유도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식으로부터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을 검증시켜 나가면서 얘가 합당하다,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걸 설명을 해주는 게 일단 가장 권장되는 방식이어서 내가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그 신내림을 해주신 네, 그런 어떤 수학 또라이에게 감사를 하시면 되고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2단원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잘 하신 경우에는 이 식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2단원에서 항등식 공부했었을 때 K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되는 어떤 등식을 이야기를 할 때 이때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얘 0이거나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이 등식은 언제나 참이다. K의 값에 관계없이 참이다. 그치? 그래서 얘,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이게 참이다. P(Q는 이것들을 모두 참으로 만들어주는 I인 거니까 이 식 자체는 얘라는 점을 대입했을 때 K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참이 될 수 있는 등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었겠죠. 그치만 그게 너무 어려워. 그렇게 내가 만약 설명을 했었으면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한 80%는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방식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 책에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생긴 모양새도 조금 지저분하게 생겼고 잘 이해도 안 가고 그러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말을 선생님, 근데 그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식을 이거 까먹어가지고 제가 그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럼 내가 이제 걔한테 야 이 멍청 하면서 이제 멱살을 잡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식을 기억 못했기 때문에? 아니야. 너네들이 이 식을 몰라도 이 문제 풀 수는 있잖아. 안 그래요? 야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나왔어. 그럼 교점 못 구해?
구할 수 있잖아. 연립방정식만 세워주면 교점 구할 수 있잖아. 교점을 구했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 기울기를 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난 한 점을 주든지 뭔가를 준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점과 그 점, 아니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방정식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잖아. 그래. 항상 내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문제를 풀었던 걸 바탕으로 이런 문제 때는 다 풀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공식을 까먹어서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럼 내가 당연히 멱살 잡을 수밖에 없죠. 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던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공식이 기억 안 난다고 자기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려놓은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를 공부하는 게 1순위가 돼야 되겠지만 정말 절박하고 내가 필요한 순간에는 굳이 이걸 고집 안 해도 된다. 내가 당장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시험 때 연습할 때는 좀 제발 쓰지 마시고. 알겠죠? 연습 때 자꾸 이걸 안 쓰고 그걸 쓰니까 정작 시험 때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내용은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얘는요. 나중에 우리가 원방을 공부할 때 원방에서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촉진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제대로 학습해가지고 오셔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원방 공부할 때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